전문의께서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을 이끄는 경험에 지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그 휴대폰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장동원 전무입니다. 오늘 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그 모바일 플랫폼과 서비스 디자인의 진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미하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모바일이라는 게 특히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SNS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그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가장 그 강력한 플랫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과 SNS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특히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소통이 아주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소통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이러한 그 참여로 인해서 그 세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졸린 그 오후 시간인데요. 이 180이라는 숫자를 보면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108번도 아니고 180. 뭐가 연상되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180도. 예, 180도 좋습니다. 반대로 뒤집히는 게 180도겠죠. 이 숫자들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스몰 월드, 그 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속도 이런 거랑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6 곱하기 30은 180. 180은 180초를 얘기합니다. 180초 3분. 3분이면은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은 그 전 세계에 누구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1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3분이라는 시간에 전 세계에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6이라는 게 6단계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탠리 밀그램 교수라고 하버드의 사회심리학자였죠. 1967년도에 작은 세상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이 노드라고 그러죠. 연결시킬 적에 몇 단계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6.6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 어떤 뭐 검증하시는 방법도 없었었고 많은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40년 지나서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메신저 사용자들의 어떤 그 평균 접촉 고리가 6.6명인 것이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요거는 심지어 4.2단계 만에 연결이 된다고도 합니다. SNS의 영향이 더 이제 큰 거겠죠. 다음은 그 30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계시고 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그 올해 8월달에 미국 동부에서 지진 났었죠. 그 지진 난 후에 트위터에서 만든 자기네 그 광고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그 일어난 지진이 뉴욕까지 전달하는 시간보다 지진이 쭉 전달되는 시간보다 트위터가 더 빨리 세상의 소식들을 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위터로 먼저 소식을 보고 지진 났다 얘기를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30초면 충분하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 곱하기 30해서 뭐 180 혹은 뭐 4 곱하기 30에서 120 초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좁아지고 빨라진 이 커뮤니케이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빠르고 또 좁게 만든 모바일과 SNS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참여와 또 소통을 이끌어내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된 거, 그다음에 뭐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중동의 민주화 같은 것들이 결국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중에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현장에 모바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신속하고 극적인 드라마가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SNS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또 전 세계 사람들을 6단계 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SNS,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창의적인 서비스들. 그래서 모바일과 SNS 이 둘의 시너지로 만들어진 모바일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시간, 이 현재 명실상부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많은 서비스 디자인들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모바일 폰을 얘기할 적에 이런 스위스 아미 칼에, 군용 칼에다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뭐 음성, 메시지, 음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군용 칼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자기 기기 안에 갖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의 시대이고, 스마트폰에서는 단순히 어떤 소통의 단계를 넘어서 아까 우리 미하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마법 램프의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바일 서비스 시대에서 지니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의 특징인 참여, 또 소통, 이것들을 통한 경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글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얼마나 잘 또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자 스스로가 이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 구글 슬램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Hardly anyone knows how cool Google Street View can actually be. To show you, we're going to drive cross country. So we're going from here all the way there. On historic US Route 66. Ready in? Buckle up.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 모니카까지 가상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 스트리트 뷰 잘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PC와 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마우스 계속 누워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Is that a restaurant? Oh, restaurant? I'm hungry. Yeah. Pull over, guys. I'm going to pull 가다가 over. 보면은 이렇게 옆에 보면 햄버거 하우스 있죠. 실제로 햄버거도 먹어가면서 You know you can just press the button to move forward. Oh, yeah, I know, but 또 it's a 가다가 red. 빨간불이 나오면 스피드합니다. Here we are, guys. We did it. From Chicago to the Pacific. 1, 2, 3. 기념 사진도 찍고요. 자,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경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용자가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거에서 만족을 했다고 그러면은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새롭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사용자들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와 경험과 어떤 재미있는 가치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를 이용해서 전 세계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했었었고요. 한 6개월 동안 진행됐었고 올해 3월 달에 잘 아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3월 20일 날 했는데 33개국에서 101명의 연주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현재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거리의 약사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중국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연주자들을 소위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디션을 한 겁니다. 그러고 미션곡을 주고 실제로 모여서 연습한 거는 딱 일주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건 각각 참여자들이 참가자들이 보낸 자기 연주 영상 같은 것들 보내서 그걸 가지고 선발을 한 거고요. It's my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YouTube Symphony Orchestra 2011. We ar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We play very different ways, but music is music after all. This is not just an ordinary concert, it's a culminating of a week-long celebration between the worlds of classical music and technology.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exciting fireworks show you've ever seen, combined with the architectural elements of this incredible structure. There's a real power in 21st century digital culture. I wish that every orchestra would stream or broadcast some of their concerts online. 3,300만 건 This has been exemplary of what we need to do 진행되는 동안에 and find common threads between each other. 접속이 됐고요. 그중에 280만 건은 모바일로. The spirituality and peacefulness of music is what we musicians treasure the most. It's what sticks with us long after the performances are over. I know that a little bit. My heart is just, it's too much. It's amazing. 어떠세요? 박수 한번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현대 음악 이런 쪽들하고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과 아주 현대 디지털 매체와 또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참여라고 하는 속성 같은 것들을 잘 연결시켜낸 아주 좋은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 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보셨는데요. 이 서비스를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ave a question about the economy for President Obama? Here's how you can 타운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Just use the 오바마 hashtag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AskObama in your 곳입니다. tweet. You can see the results on this site or follow @townhall on Twitter.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신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를 가지고 국민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꾸로 지지도 같은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국민들이 또 올려 보내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Good to see you. 예, 왼쪽에 보시는 젊은이는 트위터 창업자 4명 중에 한 사람이죠. It's much easier to tweet from a seated position.
And I understand you want to start the conversation off with a tweet of yourself. I am going to make history here as the first president to live tweet. So we've got a computer over here. All right. It's only 140 characters. All right, I think I have done this properly, but here's the test. And you tweeted. How about that? Not bad, thank you. So I think my question will be coming up at some point. Yes. So what was your question? Here it is. Here's the question. In order to reduce the deficit, what costs would you cut and what investments would you keep? 예, 실제로는 뭐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던 You know, I would not be president if somebody hadn't helped provide some scholarships for my school. And you would not have Twitter if the Department of Defense at some point and a bunch of universities hadn't made some investments in something that ended up being the internet. And those were public goods that were invested in. So you and I are sitting here because somebody somewhere made an investment in our futures. We've got the same obligation for the folks who are coming up behind us.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re looking out for them just like the previous generations looked out for us. And that's what I think will help us get through what are some difficult times and make sure that America's future is even brighter than the past. And on that note,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Thank you. 여기서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투자해 놨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인터넷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인터넷 투자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트위터도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만나 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런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앞에 보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의 사례들에서 특징을 잠시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만들어진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은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연결을 통해 스스로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참여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화된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사례는 주로 이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낸 변화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은 이미 기존 유선망이 가지고 있던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무선의 모바일이 전기나 유선 인터넷보다 더 먼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 모바일이 제공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가장 먼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기관인 그라민은행이라고 그라민뱅크라고 해서 창안한 빌리지폰이라는 건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휴대공중전화, 공중휴대전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차선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마을에 이 빌리지폰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지폰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회나 의료,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또 각 가정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입니다.
등장하는 그 사람은 조그만 그 의류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사실은 은행 지점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나가야 은행이 있고. I live in Mukono Town Council, which is Mukono District, the same. I have a fancy shop. I'm 29 years old. I'm a businessman. I have a small container where I do my business. It is my place. I own it. Here in the banks of Uganda, you can't know what you have there in the bank. You don't know how they deduct the money because they don't get a lot of time to explain to us. But here with mobile money, the phone talks. You have your balance that is like this. As you use it, the message is always there. If my major problem was collecting the money, putting it in the pocket, or in the shop. 그 어카운트 넘버를 가지고. But when you put it there, at times you prevent yourself from using it. 은행이 아닌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에 가서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대고 돈을 입금하고 돈을 출금을 하고. Yeah. At first I was afraid. I used to think that what if they steal the phone and you remain knowing your number, your account number or your mobile number, then you have your money because all the things are there in the computer. So at the end it is secure. Yeah. I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Yeah. Financially, what it has helped me, I think I have learned how to collect some big amounts of money. And for now I have raised my heart to be strong. I don't fear any more money.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 엠페사라고 부르는 그 서비스인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그 보편화된 금융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그 뱅킹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불가능하고 또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 이 모바일이 이미 은행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잘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바일 뱅킹은 아프리카 경제는 휴대전화가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 강력한 플랫폼 매체입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또한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열악한 그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아공. We're in Bamako, the capital of Mali. The Pesinet project started here in the Bamako-Koura district. 의사도 없고 의료시설도 Pesinet, 없고. a new approach to healthcare in Africa. Agents visit the families' homes once or twice a week to weigh the children and check on their state of health. 체온기라든지 저울 같은 것들을 체중기를 갖고 다니면서 간단한 진료들을 합니다. 그런 그 정보를 휴대폰으로 의사에게 보내줍니다. Health data is entered into the agent's mobile phone, transferred in real time to a central server linked to a database, and made available to the doctor via a website that signals any abnormality. The doctor reviews the information the same day. In case of a problem, the doctor remotely informs the agent, who in turn alerts the family the next day and sends them to the doctor. The doctor examines the patient for free and prescribes discounted medication. Pesinet works as a micro health insurance system. Beneficiaries pay a monthly fee for the service that is affordable to low-income families. Ici, la solidarité, c'est partout. On est solidaires entre nous, vraiment. Ah oui, oui. Ça, l'humanité, ça, il y en a ici, vraiment. Ah oui. Pesinet, a new approach to healthcare in Africa.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 의사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모바일 플랫폼이 강력한 어떤 이 그 뭐라 할까요? 생명을 다루는 이런 그 역할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준 또 다른 모바일 서비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모바일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몇 년 뒤에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희망의 매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급격하게 보급된 모바일로 인해서 문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읽고 쓰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인 동시에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 전화는 비싸거든요. 비싸서 잘 못 쓰는데 문자는 싸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얻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문자를 갖다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그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맹을 깨우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 서비스 디자인이 개발도상국가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많이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스쿨 서비스 같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교육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유니세프랑 협력을 해서 사람들이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은 그 장애인 스마트 러닝 프로젝트입니다. 잠깐요. 지나갔습니다. 예, 하나가 자료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공공적인 그런 것들 어떤 변화, 그런 그 공공적인 서비스에서 눈을 돌려서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의 경제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적에 그 경제의 한 70%가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또 그러셨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그 소셜 커머스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마도 이제 그 소셜 커머스일 것 같고요. 모바일과 SNS 관련해 가지고 일방적이었던 그 유통 구조나 이 홍보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 바로 그 사용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커머스라는 것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이고 점점 더 많은 사용자 참여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과 SNS는 그 누군지 잘 아시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처럼 최연소 갑부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또 수많은 벤처 업체들 탄생해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로버트 네일하고 14세 14살 된 미국의 소년이고 이 소년이 개발한 버블볼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시죠? 네. 그 버블볼이라는 게임이 한때 뭐 앵그리버드에 필적하는 아주 그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인데 14세 소년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과 SNS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나이라든지 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영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제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헤비메크라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젊은 그 게임 개발자가 개발한 그 앱스토어에 올린 그 게임이고요. 이거 통해서 앱스토어에서 올린 지 2주 만에 한 10만 건 다운로드되고 2주 한 20일 만에 한 10만 건 다운로드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 36세 게임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 계속 아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음은 제가 체크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경제랑 만날 경우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또 혹은 뭐 일자리 창출로서의 역할까지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변화된 분야로서 기업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은 그 기업의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정체되어 있던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기업의 낡은 습관을 바꾸는 그런 도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페덱스의 그 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과 물류가 만났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그 실시간 위치 조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뭐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료와 연결돼서는 단순히 차트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환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 또 다른 의사들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인한 보다 풍부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심지어는 재택 진료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스마트 닥터라고 그 갤럭시 탭을 이용한 삼성 그 의료원의 그 서비스 사례입니다. 갖고 다니던 뭐 그 차트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 하나 없이도 바로 정보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보고 또 전송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코피스족이라고 아시죠? 코피스족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하고 오피스의 합성어로 커피숍을 갖다가 오피스처럼 쓰는 겁니다. 어떤 커피숍 가나 여러분들 다 그 와이파이 요즘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혹은 탭 이런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일을 보고 이것들은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것뿐 아니라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바일 오피스라고 불리는 것들 혹은 그 뭐라고 하나 이죠 리모트 오피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회사까지 출근하지 않고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재택 근무까지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새로운 문화나 또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활용 가능성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팅 에브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으로서 이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역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연결되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그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디자이너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어블 익스피리언스인데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연결된 포인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디자인이 단순히 사용자의 경험적인 측면, UX의 편리함만을 이야기했다면 그 이면에 있는 백스테이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UX 디자인, 즉 서비스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단지 그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그 사랑받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는 이 사용자를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발표를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 참여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보셨습니다만 그런 변화는 사실 이제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된다면 이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디자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가치를 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선순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그 삼성이 디자인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용성이라든지 경험 가치의 문제였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런 것들의 어떤 총합으로서 그 의미나 가치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make it meaningful, 그 다음에 특히 제 저희 모바일 입장에서는 meaningful connection이라는 것을 주제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최근에 한 말 중에 세계화는 수백만 명의 개인이 주도하는 행동의 합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이 말은 그 개인이 주도하는 행동의 합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리고 그 행동의 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 바로 서비스 디자이너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